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성공창업 준비 매뉴얼 교육과정 39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39차 시 정부 사업계획 작성하는 기술, 디테일한 기술 방법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제 네 번째가 마지막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해외 투자가들이 가장 중요한 매출 흐름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매출이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이 그림 자체가 하키 모양이라 해서 이 매출이 하키 모양으로 올라가야 투자가들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려면 뭐가 전제되냐면 시장이 확장해야 돼요. 시장이 확장성. 시장이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되게 중요합니다. 왜? 올해하고 내년이 매출이 올해 10억을 했어. 내년에도 한 12억 정도 해. 3년 후에 15억 정도 해. 그러면 투자하는 투자 입장에서는 드라마틱하지 않죠. 차라리 뭐 3억 했다가 그 다음에 6억 됐다가 그 다음에 12억 했다가 그 다음에 24억. 매년 매출액이 2배씩 올라가는 그런 회사를 더 매력적인 회사로 생각하고요. 심사위원도 그런 회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성이랑 확장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매출 가능성의 다음 단계죠. 매출 가능성이라는 건 뭐죠? yes or no죠. 매출이 가능한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장 확장성은 뭐죠? 이건 시간이죠, 시간. 타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계속 대폭적으로 증진을 하는 것이 투자하는 입장이나 심사위원 입장에서도 그런 회사를 심사할 때 좋은 점수를 주게 되죠. 그러면 시장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부 사업계획서에서는 해외 시장 진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좁은 인구 5천만 시장에서 전 세계로 나간다 그러면 전 세계로 만약에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면 이거는 매출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시면 스틱처럼 갑자기 올라가는 요게 뭐가 되겠어요? 요게 해외에서 실적이 생기는 시점이죠. 해외에서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중국만 해도 인구가 15억 정도 된다 그러면 몇 배나 될까요? 한 20, 30배 되는 거죠. 또 미국도 지금 3, 4억 되고 이런 미국이나 중국이 GDP가 크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 자체가 매출액이 확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항상 사업계획서에는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냐면 일단 이렇게 물어봐요.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부터 물어봅니다. 실적이 있냐 없냐? 있으면 얼마냐? 이걸 쓰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실적이 얼마냐? 그 데이터 딱 보고 실적이 없으면 계획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 회사하고 해외하고 어떤 매출 실적이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창업 1년 차에 이런 매출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있으면 좋지만 마케팅 계획이라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그 계획을 봤을 때 심사위원들이나 또 투자하는 사람이나 은행 사람들이 이게 주장이죠, 주장. 네? 이 주장이 근거가 있다 하는 느낌을 갖도록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례를 제가 3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다 이제 정부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자금을 받은 분들이 성공한 분들의 얘기니까 그분들이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기술됐다는 사실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VR 업체거든요. VR 업체에서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그 당시 한샘이 중국 진출을 2016년도에 매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 한샘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그 한샘에 관련돼서 이분들을 관련하고 접촉을 했고 또 그 사람들하고 관련돼서 뭐 같이 뭐 투자를 같이 한다는 그런 내용, 예?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죠. 중국 시장의 홈 인테리어가 이렇고 뭐 건자재가 740조에 되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직접 전자상가를 통해서 뭐 시장을 진출한다든지 그다음에 한샘하고 동반 진출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래도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데이터들이 숫자 중심으로 이렇게 좀 돼 있어서 그나마 조금 뭐 설득력 있다 할까요?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외 진출 전략은 실적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그래도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도록 기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디스포저블 하는 특수 시장인데요. 우리나라의 3D 극장용 3D 안경을 공급하는 업체가 다 죽고요. 중국의 저가 시장 다 죽고 한 업체가 살아남았습니다. 한 업체가 3D 안경을 롯데시네마나 무슨 이런 극장에 납품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가 한 업체인데 그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또 어디다가 3D 안경을 판매를 했었냐면 일본의 토요시네마에 3D 안경을 한번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규로 이런 특수 안경을 내가 판다 그러면 내 기존에 지금 3D 안경 유통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일본 회사에 진출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계획이죠, 계획. 계획이지만 근거가 좀 있죠. 네? 그냥 일본 시장에 진출한 게 아니라 이 업체는 한국에 살아남은 유일한 3D 안경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그 납품하면서 일본에 이런 시네마를 공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이 안경을 기존 거래처를 활용해서 판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 좀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다가 보더라도 뭐 말 되네. 근거가 있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확장성 이 해외 진출 전략 부분은 좀 근거가 설득력 있게 쓰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환경 오염 제거 장치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중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여기에 진출하기 위해서 국내 대기업과 지금 공동 진출 협의. 이 대기업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K 회사입니다. 자본금이 3천억 되는 회사고요. 환경 기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1위 업체죠. 그런 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중국 시장을 진출하겠다. 그들하고 MOU나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국 진출하는데 어떻게 진출하죠? 그런데 이 회사는 그런 코스닥 상장된 그런 회사하고 협력해서 큰 중국 시장의 환경 오염 문제를 하겠다 하면 일단 근거가 좀 있죠. 희박하지 않죠. 그리고 그 회사의 이름을 이렇게 거명할 정도고 협력할 파트너로 기술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그쪽 부사장하고 이쪽 사장하고 창업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어차피 계약이지고 주장이지만 그나마 설득력 있는 주장과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 네 번째는 뭐냐면 시장이 확장한다. 그러면 해외 시장에 매출하게 되면 국내 시장의 매출의 2배 내지 3배의 큰 매출이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사례 1, 사례 2, 사례 3에서 보듯이 뭔가 심사위원들이 그래 그 정도면 충분히 설득력이 돼. 완벽하진 않지만 이게 팩트로 바뀌진 않지만 계획이지만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기술을 해야 됩니다. 자, 사업계획서의 작성 방법 마지막 네 번째 뭐죠? 시장의 확장성을 제시해야 된다. 어떻게 제시한다고요? 해외 진출 전략을 쓰는데 그것도 뭔가 근거가 있고 보는 사람이 이게 소설 쓴 애가 아니고 근거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기술을 해야 이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 설명합니다. 이게 마지막 네 번째죠. 자, 이 내용들을 자세히 좀 이해하시고 이것을 사업계획서에 적용하셔서 정부 자금을 받는 큰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